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여기는 부산 송도 앞바다입니다. 봄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봄바람입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금이 과도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세금 때문에 가처분 소득 쓸 돈이 없다고 이렇게 걱정하던 때가 있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내니라고 소득이 없답니다. 가처분 소득이. 그러죠. 2019년에 100만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임대 말소되면서 1억이 나온다. 그것도 다세대 주택이었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세율까지 따따블로 높아지고 공정시장가에, 인위적으로 그거를 시장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 정권이 한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견 못하던 이런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폭탄이냐라고 이렇게 자꾸 짱돌 던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세금 내봤냐? 세금 내봤냐? 얼마라도 내봤느냐? 지금 세금에 대해서 그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 지금 얼마 내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코 세금 내는 사람 때문에 본인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데도 그걸 만족을 못한다, 감사할 줄을 못한다. 바로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두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가 한쪽은 피해의식이 강해가지고 그걸로 짱돌 던지기 바쁘다 이겁니다. 맞는 사람은 세금 내면서도 맞는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제 모범 납세자상 받은 사람이요, 갑자기 세무조사 받아요. 자영업자는요, 세무조사의 위험을 항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활동이라는 게 내가 세법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AI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허점이 있고 내 해석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세무조사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이게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과도하게 되면요, 항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없는 사람이 먼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층층이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나면요, 쓸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이런 관광지에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를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쓸 돈이 없으면은 결국 여기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부니까 이 카메라도 확 돌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형국의 세금의 바람이, 폭풍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폭탄의 후폭풍을 지금 이런 식으로 맞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나눠먹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가진 사람 거를 좀 뺏어가지고 좀 나눠주기로니 뭐가 그게 뭐 불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내로남불 산성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납세자의 고열이 이렇게 그야말로 피와 땀 이렇게 쥐어짠 그
피잖아요. 핏덩어리잖아요. 세금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럼 제대로 잘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마치 이 바람 부는 저 허공에다 확 세금 날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게끔 해가지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세금을 어디에 가가지고 자기 밥 먹는 데다 쓰고 있고 술 먹는 데다 쓰고 있고 엉청망청 쓰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거는 진짜 단죄를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고혈을 해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세금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게끔 만들어 놓고 본인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것도 세금 가지고 자기 월급이 아닌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직자 돼가지고 세금을 더 증세해서 더 나눠주겠다. 그런데 그런 말에 의외로 사람들이 잘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일 잘한다, 일 잘할 것 같다, 우리한테 혜택을 줄 것 같다. 그런데요 그게 착각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쓸 돈이 부족해지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기업도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 소득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가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악화되잖아요. 재정이 악화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재정을 악화를 또 만회하려고 인위적으로 용을 쓸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책 한다 하고. 그러다가 빈곤은 더 악순환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외국 돈이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공을 6개나 뺐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이 1원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가면은. 미래 20대가 쓸 돈을 지금 내가 끌어당겨서 쓰겠다. 그게 자원의 배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환호성을 지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타이타닉 호가 침몰을 할 때, 구멍이 뚫려가지고 침몰을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침몰된 게 아니고 가운데가 탁 중간에 이제 부러져 버리잖아요. 배 가운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침몰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루어 나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그게 그렇게 그런 거를 걱정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의 기우인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유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감성적으로 자꾸 우리 편 나눠가지고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도 좀 잘못이 있지만 저 편은 저쪽은 더 형편없어 이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이겁니다. 그것도 몇 번 써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파일을 10조각의 파일을 100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다 내고 나면은 얼마나 남느냐 이거예요. 50% 이상이 다 세금으로 내고 나서 그 나머지 가지고 뭐를 내가 이렇게 비용 쓸 거 비용 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허덕이는 거예요. 저희는 뭐 많이 보니까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항시 세무조사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나 되는 사람들이 근로소득세도 안 낸다. 그런데 혜택은 다 본다 이겁니다. 세금을 그동안 내는 사람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굴곡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말년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그런 자영업자는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죠. 사업이 이제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러면은 젊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내놓고 나면 말년에 정부가 국가가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왜? 남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왜 또 세금 안 내면서 계속 때리기 바쁘다 이겁니다.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가만히 안 놔둔다 하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자영업자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런다 해가지고 세법이 이게 명쾌하냐? 명쾌하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시점만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분야만 하더라도 세법은 따로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 따로 있고 기재부 얘기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종 1주택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뭐 이런 거 중첩 적용한다. 중첩 적용 뭐 이런 부분. 세법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세법하고 무관하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의 여지를 또 이런 밖에 있는 세무사들이나 그 세무대리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영역을 메꿔준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비과세인데 이거 비과세가 안 될지도 몰라 하면서 제가 이거 굳혀주는데 그 비과세 금액의 30%를 달라. 아니면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과세 되게끔 해줄 테니까 30% 달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금이 2, 3년 뒤에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고지 안 되면 비과세 된 줄 알죠.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한 번씩 뒤통수 맞아버리면은 제기가 안 돼요, 제기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소도 먹는 사람이 그래도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없어가지고 힘들다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엄살피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그 사람이 공직자라면은 본인은 그러면 세금을 깨끗하게 지금 잘 쓰고 있느냐? 응? 진짜 저 하늘, 푸른 하늘에 양심을 걸고 내가 헛돈 안 써가면서 진짜 사심없이 돈을 쓰고 있느냐? 세금을 제대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망조가 들었다. 그런 망조가 들었는데도 환호성을 저지르고 뭔가가 나라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공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씩 해줘야 되잖아요. 세금을 못 내면 팔아라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정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종부세 못 내면 집 팔아라. 누가 왜 집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냐. 그냥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팔아서 세금 내. 그러니까 내로남불 산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세금 내니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로남불 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죽희죽 웃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쓸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냥 세금 증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퍼주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의 세금 가지고 생색은 다 내면서 본인의 재산은 증가가 되고 세금 가지고 어디 가서 밥도 사 먹고 함부로 그러면서도 지금 세금 내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호주머니에 낼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일단 세금은 내야 되니까 안 내면 체납자 돼가지고 압류해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 원한다면서요. 더 나은 세상 원한다면서요. 그 세상이 뭐 하는 세상이냐, 이거. 누구를 위한 세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부패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있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로남불 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또 부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면 척결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된다. 그런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세금 내다가 가처분 소득 없어서 힘들어한다.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단지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서 이런 기준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좋은 세상을 봅니다.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 송도 앞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